네, 현장에 답이 있다. 국도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인플루언서가 퇴사했을 때 겪는 일, 과연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 초대한 게스트 우리 비타민 D님 김민지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 D입니다. 네, 요즘에는 주로 어떤 콘텐츠 좀 올리고 계세요? 저 요즘에 퇴사하고 나서 네,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프리랜서들의 뭔가 고민,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방송이 이제 현장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인플루언서가 퇴사하면 좀 유리한가요?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네. 유리합니다. 아, 유리해요? 네. 어떤 부분이 유리해요? 우선 퇴사하고 네. 보통은 불안정함에서 다시 이직을 생각하거든요. 그 음, 불안정함은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온다고 보는데, 그래도 음, 인플루언서가 되면 광고도 들어오고 수입이 음.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함이 좀 줄어드는 거 말고 보통 이제 저도 현장에서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래도 뭔진 모르겠는데 네. 인플루언서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은 음. 뭐 돈도 뭐 조금 더 벌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또 음, 이직이나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예. 있죠. 진짜 현실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아닌 상태와 인플루언서인 상태를 두고 봤을 때 음. 퇴사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예요? 퇴사했을 때 일단은 네. 가장 크게 저한테 이점이 됐던 건 음. 우선 꾸준히 들어오는 광고로 돈이 계속 이렇게 은행 잔고에 쌓인다. 그렇기 오. 때문에 네. 좀 내가 이직을 안 네, 하고 네, 이걸로 좀 나의 브랜딩을 해서 더 커지면 네, 네. 내가 나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퇴사 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어요? 나 이거 조금은 퇴사해도 됐던 것 괜찮겠는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가 맞겠네요. 음.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네, 네. 회사를 다니면서도 생기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가 음, 그랬거든요. 저는 음, 회사를 다니면서 오히려 조금 저한테 잘 핏이 맞는 콘텐츠로 인플루언서가 됐기 때문에 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퇴사를 왜 하신 거예요? 그냥 이제 일을 음. 하면서 뭐 돈 벌면 되잖아요. 인플루언서로. 저는 네. 퇴사를 한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어, 이게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 네. 요즘 한 1-2년 사이에 회사의 풍경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음, 보통 다들 회사에 오자마자 키는 게 컴퓨터 다음에 AI거든요. 근데 어, 저의 직무는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AI를 통해서 내 직업과 직무가 무조건 대체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좀 음. 오래돼서,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는 감정일까요? 조금씩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퇴사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음. 뭐 그런 불안감도 좀 올라올 음. 거고, 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퇴사 전에 인플루언서였으니까, 네. 뭐 해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이 된 복합적인 거네요. 작용이 됐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아무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준비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음. 준비를 했다기보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올렸더니 그 필드에 있는 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서 어떻게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초반에는 운이 좋았으나 네. 조금 이제 1만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좀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 뻥팔로워라고 음, 해서 채워 넣는 거 아시죠? 네네. 예. 보통 이제 그런 계정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많죠. 예. 근데 민 씨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네, 없이. 리얼로 다 찐 그럼요. 팔로워분들. 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몇만 명 정도 되시죠? 지금 저도 음.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3.5만 명 정도 되고 3만 있습니다. 5천 명 네. 정도. 네. 근데 그 정도면 아까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3만 5천 명 정도, 찐팔로 3만 명 음. 정도면은
진짜 반응도도 좀 훨씬 더 다르고, 그러니까 음. 뻥팔로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걸 광고주들이 다 알아봐요. 그럼요. 어, 알고 요즘에는 팔로워 수에 비해서도 물론 광고 단가가 정해지겠지만 좀 판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반응이 좋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분들이 또 광고 단가가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좀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말씀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광고 보세요? 저 예. 퇴사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예. 열심히 광고만 찍었을 때 월 500 정도 진짜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로만? 네. 그러면 대충 한 몇 건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럼 약 예. 10건에서 12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0건 넘게요? 네. 그게 부담은 안 돼요? 왜냐면 광고업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받아도 컨텐츠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네, 부담은 없었는데 네, 또 네. 거기서 생기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인플루언서로서 저는 제 개인 브랜딩이 목적이고 네, 네.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광고가 넘쳐나는 콘텐츠만 맞아.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더뎌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걱정이 돼서 지금 다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500이라는 얘기는 그래, 그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이게 퇴사를 한 이후의 삶이 지금 민 씨가 올해로 나이가 저 지금 34살이에요. 괜찮죠? 말 하셔도.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신데 퇴사가 누구한테나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고 나니까 솔직히 좀 후회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럼요. 민지 그럼요. 씨 같은 약간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퇴사를 했을 땐 괜찮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니야. 우리 그 민지 씨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인플루언서긴 해. 네. 벌이도 비슷해. 음. 이런 분들이 퇴사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충격이나 리스크 같은 것들도 좀 비슷할까요? 좀 다를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건?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사할 때 목표치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사실 제가 대체되지 않으려고 약간 타인의 돈을 버는 것보다 약간 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나온 계기였고, 근데 그게 아닌 이제 다른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또 그거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뭐 인플루언서든 아니든 관계없이 네. 개인적으로 직접 해본 입장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뭐 직장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우선 저처럼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없이 약간 나는 그냥 자유만을 위해 퇴사할 거야. 출근하기 싫어. 네. 그냥 정말 그런 개인의 언짢음으로 출근을 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오신 분들은 금세 다시 오히려 자유로움이 더 나한테 이렇게 좀 옥죄는 자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공허한 자유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프리랜서의 삶은. 그래서 그걸 좀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나를 옥죄해주는 좀 그런 곳인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창업처럼 네. 약간 목적이나 목표 없는 묻지마 퇴사는 네. 좋지 않다. 네, 맞아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회사에 네. 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욱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 욱해서? 네. 그래요. 근데 이게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에 욱해서 퇴사하지는 않지 않아요? 요즘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도 좀 많이 늦춰졌고 나는 나만 책임지면 되는 사회인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사회 구조상. 그러네. 결혼을 네, 또 이렇게 결혼도 늦게들 늦춰- 하시니까. 네. 근데 정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퇴사를 안 하세요. 나한테 아기가 있고 책임져야 될 그러면 못하죠. 그런 사실은. 분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퇴사를 하려면 그 결혼 전에 해라. 퇴사 노하우. 애 낳기 전에 해라.
하지만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결혼을 네.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퇴사랑은 거의 아. 무관하다고 보면 아니 근데 됩니다. 남편분은 안 말리세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 오히려 좋아했어요. 왜냐면 퇴사 전에 제 모습이 너무 힘들었고 네, 네. 제가 저를 못 보살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진짜 거의 퇴근을 제때 해본 적이 없는 직종에 있었어서 아, 혹시 무슨 일 하셨는데요? 저는 공공기관 대상 마케팅 업무 했습니다. 아, 공공기관. 네. 이따가 그거 좀 노하우 좀 여쭤봐야겠다. 네. 그렇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인플루언서가 돼도 일을 따올 것이냐의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럼요. 야, 그거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 표현하셨던 게 나를 케어하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나를 케어한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예요? 우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네. 제가 선택하는 일이 많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 중 선택하는 일이 내가 뭘 먹을지 정도? 내가 잠을 언제 잘지 정도지 나머지는 다 저는 클라이언트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선택도 다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오로지 이제 제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어떤 시간엔 이런 일을 해야겠다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니까 좀 그 케어 받는다는 게 뭔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뭔가 나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나한테 맞는 좀 것 집중할 같아요.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사실 직장 생활도 그 어떤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저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과 약간 나다움을 깨달아가는 시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 네. 그러더라도 충분히 이 안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라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음. 근데 이거는 민지 씨 입장에서만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다른 또 사람은 다 아닐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실 수 있죠. 근데 확실히 불안정하긴 하지 않아요? 아, 물론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좀 다를 수 있으려나? 아니 결혼과 별개로 이게 음. 나다움을 알고 약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을수록 오히려 불안함이 그런 경제적인 불안함 이외의 불안함들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신 일반 그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벌이가 없어지면 퇴사하고 바로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창업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맞아요. 일단 당장 생활비,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은 와닿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건 좀 그래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어.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된 후에 퇴사를 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은 뭐 벌이가 또 인플루언서 그 역할을 하면서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가 뭐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뭐 회사를 안 다니려고 하신 거는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를 약간 하면서 그러니까 퇴사 준비를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역으로. 맞아요. 그리고 어. 요즘 시대는 SNS를 꼭 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야 이제 외부에서 나를 알아봐 주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보거든요. 뭐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면 일단 연락이 와요. 어디선가. 그래요?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많은 분들한테 SNS를 꼭 시작해 보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 이건 이제 진짜 좋으니까 추천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노하우는 회사 생활 하면서 내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네. 거. 네.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회사에서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랑 핏이 맞다면 그런 콘텐츠들을 주로 올려봐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곳에 좀 희망하시는 직무이신 분들은 분명히 그 콘텐츠를 집중해서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핏이 맞는 콘텐츠들을 올려봐라.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 꾸준히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올려봐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주제를. 네. 내 콘텐츠의 주제가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무조건 정해서 그걸 꾸준히만 하시면 저는 음, 일만은 무리 없이 클 수 있다고 음. 네, 아, 이거 뭐 약간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 아니에요? 1만이 뭐 그렇게 아니에요. 쉬운 숫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음,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충분히 현실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부터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걸 정말 기록하는 게 사실 처음에만 힘들지, 그냥 하다 보면 또 하게 돼요. 이게 카메라만 켜면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 기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록하는 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게으른 사람이라 음, SNS나 이런 게 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음, 그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 예. 그런 생각 그런 안 해봤어요. 분들, 네, 안 해봤어요. 무조건 올리세요, 그냥. 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올려라. 그치. 콘텐츠가 올라가야 네.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네. 그래요. 그, 아까 공공기관 그 관련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예 아까 피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그 우리 직원분들 개인이 너무 이렇게 이쪽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또 어, 마케팅 직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잘하면 오히려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하는 편이니까.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했던 게 네. 만약에 회사 소속이세요. 네. 근데 계정은 내 개인 계정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이거 저기 올려줘야 음. 좀 계약 따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음.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거를 거절하기가 네. 좀 그렇지 않아요? 따로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아니, 없죠. 어, 없어요. 그래, 그럼 싫어도 좀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 예, 거절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 저는 근데 제가 좋아서 올려드리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절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직 생활이니까 음. 조금 이제 눈치가 좀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회사는 좀 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항상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계신 직원분이신데 인플루언서야. 음. 회사에서는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경우에 과연 거절하는 게 쉬울까? 음.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아이덴티티가 음. 있는데 내 어떤 그 컨텐츠 핏하고 안 맞는 내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음. 회사는 그걸 이해를 못 할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음. 민지 씨는 아예 그 문제가 없으셨구나. 네. 없었고, 예, 오히려 예. 저는 아까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직업도 바뀐 케이스라, 제가 어, 하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의 분야에서 예, 제 예. 직업이 늘 맞았던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랬어서 예, 오히려 예.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공공기관 관련된 업무를 이제 보신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비 네.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죠. 돼요? 네. 아, 물론 이거는 뭐 업무상 횡령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네. 예, 그건 관계로서, 네네.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영업을 해다 주잖아요. 네. 우리 그 직원들 수행을 하시는 입장에 계실 거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내가 프리랜서가 음. 되면 내가 영업의 주체가 되잖아요. 네.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래도? 연결은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제가 또 그 핏이랑 다른 핏으로 가고 있어서 예, 굳이 예, 연결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예. 실제로 제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저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팀원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도 광고를 받아서 제 거에 올렸을 때 돈을 따로 주시고, 광고비를 주시고, 뭐 이런 적도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합리적이네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치, 그건 뭐 그거고, 네. 저건 저거고. 그, 아까 공공기관하고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그, 인플루언서 분들 입장에서 공공기관 상대로 광고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나요?
오, 네, 매출 있죠. 비중이 좀 있어요? 매출보다도 약간 네. 신뢰성을 올리는 일 신뢰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팔로우 분들에 대한 신뢰도인가요? 팔로워랑 네, 네. 광고주, 타 광고주. 광고주. 이제 타 광고주들이 아, 봤어도 이분 공공기관이랑도 일하셨으니까 신뢰도가 높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 그러니까 있는 신뢰 거죠. 자산이 쌓이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반대로 팔로워는 많으신데 약간 뭐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팔로워를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예. 그건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걸 돈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매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특성을 가진 뭔가 제품의 광고나 이런 데에서는 잘 맞으실 수 있으시나 음. 공공기관 쪽에서는 선호하는 핏은 아닙니다. 아, 이게 가는 길이 좀 다르다라는 네, 말씀이시구나. 맞아요. 그럼 우리 근데 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제가 보니까 좀 진취적이고 약간 자기 개발적인 느낌이 좀 있는 계정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뢰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공공기관 일을 좀 받는다거나 좀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 뭐 네. 유리하게 좀 만드는 것들. 네. 네,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첫 번째는 우선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좀 명확해야 돼요.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타깃도 명확하면 좋은 게 공공기관들은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한 가지의 주제도 여러 가지 타깃을 두고 이제 광고를 뿌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팔로워 수가 많지 않아도 뭔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 자주 여행을 가는 그런 크리에이터다 하면 광고주들은 이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도 다 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또 네. 보수적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팔로워 수보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을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타깃들도 그렇게 좁혀 나가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오히려.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큰 돈은 안 되는 거죠. 공공기관 이게 막 광고주. 엄청 크진 않죠. 그죠. 네. 근데 다른 큰 돈을 만들기 위한 그냥- 일종의 교두보는 된다. 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퇴사 얘기를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 오늘 이 방송 보고 그래, 인플루언서로 좀 도전을 해야겠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내가 광고를 아주 그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컨셉과 주제 같은 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SNS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서브를 네, 서브 개념.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예컨대 아까 뭐 애견마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그냥 먹는 거를 막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맛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뭐 그런 걸로 하기로 했어.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는 그 진입장벽도 낮잖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해. 그럼 이 경우는 시장의 포화도와 어떤 나의 개성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따졌을 때 네. 이런 거를 고려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까 조언하셨듯이 그냥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우선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네. 그게-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꾸준함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퇴사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컨텐츠 주제 뭘로 하지? 그리고 또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자주 찍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너무 막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는 일, 뭐 좋아하는 거, 이 중에서 주제를 찾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또 되게 중요한 게 인플루언서의 자질 중에 꾸준함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 하나 10만이 터졌다고 요즘 팔로워들이 그렇게 쉽게 늘지 않거든요. 또. 그래요. 네, 요즘 또 구독자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이 콘텐츠가 재밌어? 다시 그 프로필에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콘텐츠가 몇 개 없어. 그럼 팔로우 안 하거든요. 그 내가 쌓아놓은 콘텐츠들의 그런 몇 개수들도 되게 요즘 중요하고 어떤 콘텐츠들을 주로 찍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보고 팔로우를 누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함도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무조건 지속 가능함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좋아하는 것, 뭐 내가 일이랑 맨날 일은 하는 거니까 일이랑 핏이 맞으면 그것도 되게 콘텐츠 주제로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영상 편집 이런 거는 기술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네. 솔루션이 잘 돼 있어서 플랫폼에? 아니요, 요즘에는 네. 오히려 날 것의 콘텐츠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날 것? 네. 지금 우리도 지금 날 것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도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마이크 끼고 옷 되게 단정히 입고 예쁜 인테리어가 있는 공간에서 말하는 걸 찍다가 지금은 그게 너무 자기적이다. 정제돼서 네, 정제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아. 매력이 안 나오니까. 맞아, 재미없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찍어요. 길거리에서. 마이크도 없이. 오. 근데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그게 나요? 네. 오. 오히려 그런 콘텐츠가 반응이 더 진정성 있고 어. 응원을 해주시고 되게 댓글들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약간 인스타 한정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요즘 다 유튜브도 비슷해요? 콘텐츠들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좀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친 것 같아서, 아, 네. 그 공공기관과 일을 할 때, 아까 노하우 잠깐 아, 여쭤봤었는데, 네네. 이거는 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한두 개 정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가 어느 그러니까 느낌이죠? 공공기관들이랑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네. 내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 깨닫게 된 것들, 뭐 이런 거? 뭐 일을 따는 과정에서도 괜찮고, 아,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괜찮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공공기관들은 되게 정직하신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분들도 정직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직하셔야 되죠,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되게 네. 근데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느 정도 크신 좀 대형 인플루언서 아. 분들은 자기 주장이 되게 세세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이런 가이드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해 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무조건 따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아니, 상관없지. 돈 받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걸로 좀 많이 틀어져요? 틀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콘텐츠가 그 당시 이런 결과물이 그러니까 좋게 나왔더라도 이게 어쨌든 공공기관은 계속 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니까 일이 미뤄지고 일이 틀어지고 좀 많이 번거롭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는 그 분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담당자는. 요약하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해라, 약간 이런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 네, 혹시 뭐 한 가지 정도 더 있어요? 네. 아주 말들을 좀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네. 근데 크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지시는 것 같아요. 자기 콘텐츠랑 어울리게끔 만들어서 콘텐츠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는 본인은. 하긴 이게 좀 부딪힐 수 있겠다. 그렇죠. 그 광고 콘텐츠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가 온 건 아니고 네. 또 본인 팔로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과 또 우리 광고주 입장에서는 또 효율성 있는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딪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런 협상이나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사실상 사업자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은.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컨텐츠로 인기는 끌 수 있어도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민 씨는 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는 뭐 다, 네, 괜찮았습니다. 한번 생각은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자존감이 높으시네. 네, 농담이고요. 그래, 아무튼 뭐, 좋은 노하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요즘에는 좀 주로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고, 뭐 어떤 인플루언서로 오늘 모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제 브랜딩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키워드들을 좀 다시 잘 잡고 있는데요. 원래 저는 등산 쪽으로 인플루언서였었어요. 등산. 네. 등산을 한 5년, 6년 정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산 쪽에 팔로워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의 지점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떤 한계였냐면, 이분들은 나의 친애하는 동료이지 나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너? 네, 파트너 같은 개념인 느낌이었어요.
뭐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쁠 건 없는데 네, 네. 이게 또 등산 쪽만 계속 하다 보면 네. 계속 이제 저는 어쨌든 광고를 계속 받고 있는 입장에서 광고도 이제 계속 등산 쪽으로만 들어오고 이게 확장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네. 거죠. 스펙트럼이 좁구나. 네, 그래서 음. 지금 과감하게 등산 키워드를 좀 줄이고 이제 등산을 버리시는 거죠. 이제. 조금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네. 저의 지속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더 만들어보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관찰을 해보니 네, 네. 키워드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 그리고 운동, 루틴, 루틴, 그리고 웰니스. 웰니스. 요 세 가지 정도로 함축이 돼서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요? 네. 본인 브랜드. 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또 퇴사를 하고 네, 네. 그 저의 생애 주기를 쭉 한번 써봤어요. 생애 주기. 네. 현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을 뭐 안 하고 하셨- 살았나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써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큰 고난들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갔는지를 보니까 저는 그 움직임이라는 거에 뭔가 되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임. 네. 등산도 움직임이었고 그렇죠. 운동도 움직임이고 움직임이고. 그리고 네. 뭐든지 되게 움직이면서 저의 불안들, 저의 걱정들을 다 헤쳐나가고 했던 사람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 불안을 좀 다스리는 콘텐츠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전혀 안 불안하신 분으로 보였는데 불안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제가 이 불안을 좀 움직임으로 다스렸던 것들을 좀 쫙 한번 써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가 시스템화가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나도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좀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를 이 불안 속에서 끌어올려내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확신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커뮤니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네. 그러면 약간 좀 불안이 있으신 분들과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완화하는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의 어떤 수익 수단은 광고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다는 보통 모르지만. 광고 뭐 이렇게 네, 네. 뭐지 뷰수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저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단어가. 애드센스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조가 사실 단순한데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뭐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능력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되긴 하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인기라는 게 사실 줄어들 수도 있고 저 주변에 인플루언서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답보 상태다. 팔로워가 더 안 늘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는데 팔로워가 빠져. 이러면 막 멘붕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 영원히 안정적이진 않는다라는 걸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아직은 이제 시장에 뭐가 나온 상태는 아니니까 좀 결과를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살짝 한번 홍보를 하신다면은 뭐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참고로 제가 또 이렇게 친한 사이라서 일부러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네. 저의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떻게 내가 이 불안한 증세들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원동력을 좀 갖고 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동력. 네.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늘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었던 분들도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루를 좀 가볍고 좀 명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가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건가? 기분이 좋다기보다 네. 내가 뭘 했을 때 약간 그 주저함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해냈을 때의 기쁨을 더 많이 맛보는 거죠.
아, 성취감. 네, 그리고 추진력에도 좀 도움을 얻고, 네, 이게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네. 퇴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퇴사도 추진력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아, 물론 저희가 그 퇴사를 종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왕 하셨으니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런 저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음. 중심으로 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뭔가 확 와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안 좋은 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퇴사를 하고요. 네. 음. 프리랜서가 이제 4개월 차 되셨으니까, 네. 그 안에 느꼈던 좀, 아.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좀, 힘듦? 네. 이런 건 없어요? 있었어요. 저도 무조건 있으실 거고 음. 있었는데 저는 퇴사하고 2달 차에 좀 무너졌어요. 2달 차면 지지난달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첫째 달은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첫 번째 달에는 진짜 그냥 마냥 행복해요. 햇빛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첫째 달은 그렇게 무조건 행복하실 텐데 방학 같은 거죠? 네. 이제 2번째 달부터 저도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 어떤 불안이었냐면 이게 사실 프리랜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시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성과가 계속 눈에 보여요. 내가 뭘 했는지도 보이고 그렇지. 계속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성과들이 계속 보이는데 프리랜서들은 그런 성과가 좀 미비해요. 회사에 비해.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쁘고 뭔가 일을 하는데도 이 성과가 성과 같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이걸 계속 쭉 해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조금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낫나라는 생각도 한 번은 했어요. 아, 했네, 그러면 그 생각. 한 번은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 좀 많이 처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네. 어떻게 이겨냈어요? 저는 네. 루틴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저 시간에 저거 하고 그냥 계속 저를 움직였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네. 이거구나. 네. 그래서 이겨내셨어요? 네, 이겨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현장에서 내가 직접 임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나를 맞아요. 통해서. 또 임상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퇴사한 지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그리고 여건도 결혼을, 아이가 없으시죠, 아직은? 네. 결혼을 한 상태로 퇴사를 하셨으니, 뭐, 일단 뭐 주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는 덜 했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완전히 내가 하는 얘기가 약간 진실에 가깝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보시는 그쵸.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럼에도 기간은 짧고 상황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내가 대체되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제 콘텐츠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먼저 한번 회사 밖에 나와 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이런 걸 저는 회사에 나오고 나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경험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겪어보시면 앞으로의 내가 대체되지 않을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다는 못 봤지만 그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제가. 네. 방송 전에. 그 알바 뭐 하시는 거 맞아요. 그 10년만 조회수 나온 걸 봤는데 네. 근데 사실 보는 분들이 이거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막 좋은 회사에서 막 일을 했던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를 해야 돼, 만약에. 네. 근데 이게 뭐 일에는 뭐 직업인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민지 씨도 나름 좋은 회사를 다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나 망설임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네. 편하게 했어요, 저는.
경험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도 처음 해본 홀서빙 알바를 해봤었는데 평생에 처음. 네. 어. 정말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곳에서의 되게 좋은 태도를 가지신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다른 직무에서의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들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또 저의 식견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각자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로 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서 또 저는 새로운 또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또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홀서빙 말씀하셨는데 그 30 넘어서 하신 거죠? 네. 얼마 전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이건 뭐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그 뭐 대학을 졸업을 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좋은 기업을 다닌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여자분들이 네. 갑자기 뭐 음식점에 홀서빙을 하는 게 네. 이게 아무나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네. 뭐 아니 물론 민 씨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정말 처음에 접근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서는 어떤 고민이 하나 생겼냐면, 이게 사람이 평생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9 to 6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음. 근데 저녁에도 프리랜서들은 뭔가 일을 해야 생산성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만 되면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간 관리를 좀 생산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긴 했어요. 그냥 많이 노니까 그걸 막으려고 네네. 일이라도 하자 이거 아니야? 움직이자 또 움직이자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걸 시작하게 된 거긴 했어요. 별 계기는 없네요. 네, 되게 별 멋있는 계기는 얘기가 나올 줄 없었어요. 알았더니. 네. 역시 인간은 네. 거기서 거기야. 막 멋있는 척하고 막 네, 있어 보인 그럼요. 척해도 별거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참 저는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직장 생활을 이제 꽤 하다가 창업을 하긴 했거든요.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회사 생활 했던 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인간이 회사 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이거를 뛰쳐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긴 했지 않아요? 본인도 이제 퇴사해야지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했나? 저도 지금 7년 차 정도 됐을 때 퇴사를 한 거거든요. 직장 네. 생활 7년 차. 근데 저는 갑자기 자기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뭘 해먹고 해도 잘 살 거다. 약간 그 확신이 생겨서 네네. 갑자기 뛰쳐나오기는 한 건 맞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루틴 이런 거를 내가 체득을 하면 네. 이렇게 누구나 약간 생각의 변화나 관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아니 보니까 말씀 나누다 생각해요. 보니까 일반 사람 같지는 않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괴리가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가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루틴이 저는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루틴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 힘듦을 이겨내려고 만든 행위들이 모여서 루틴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데도 이걸 했네? 내가 오늘 이걸 또 했네?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행동에서 오는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제 내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네, 그러면서 나의 그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없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과 그 자존감에서 쌓인 자기 확신이 합쳐져서 나는 이제 나와도 되겠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중요하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뭔가 날 것 그대로의 그 현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캐릭터가 그래서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네. 그래도 얻을 게 많은 얘기도 좀 있네요. 네. 네. 그래 아무튼 오늘 우리 비타민 D님 모시고
뭐 주제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퇴사하면 좀 유리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앞으로도 직장 돌아가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퇴사,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된 길을 이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음. 누구한테나 음. 추천을 할 수 있다 없다. 뭔가 퇴사를 누구나 생각은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퇴사를 추천한다고요? 그러니까 퇴사를 추천하고 프리랜서의 길을 걸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누구에게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제외하고 네. 그러면 적극 추천한다는 어떤 층이에요? 적극 추천한다는 저처럼 진짜 대체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들? AI든 네. 뭐 사람이든 네. 네. 근데 점점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지금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기로는 엄청 더 일자리가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지금 주차장 가잖아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계셨던 데도 없어지고 다 그 자동화되어 있고 아니 하다못해 이런 미니잡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서 네. 기술 가지고 저기 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식 정보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고 이게 대체가 될 확률이 안 될 확률보다 높겠는데 이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예, 또 뭐 어떤 분들은 추천한다. 또 자기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 자기 브랜딩이 네. 브랜딩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음, 나답게 좀 내 이름값 갖다가 살고 싶은.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없으면 없다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는 무조건 붙어 계세요. 직장에 무조건 붙어 계세요. 이런 분. 네.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 회사에 계시는 게 조금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아까 그래요. 당연히 안정감을 네.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 퇴사를 안 하실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좋은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에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유형의 분들이 망설임이 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괜찮다.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기 우리 첫 방송 그 우리가 이제 컨셉이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기 때문에 우리 저기 현장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혹시 못 하신 얘기 있으세요? 아까 또 그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은 네네. 회사에 나와서도 충분히 잘 사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플루언서의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인플루언서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광고가 뭐 일주일에 한 개씩은 네. 분명히 들어오실 거거든요. 요즘에 워낙 많아서 그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물에, 이 흐름에 좀 올라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방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뭐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MCN 같은 데들. 네.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안 들어갔죠, 지금? 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나아요?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또 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제가 또.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약간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당연히 뭐 네. 약간의 수술을 떼거나 뭐 그런 게 그쵸? 있겠죠? 네. 그리고 뭔가 통제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들이 아시겠네요. 왜냐면 퇴사 전에도 내가 충분히 뭐 월급만큼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걸로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덜 망설이시긴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야, 그럼 오늘 이게 방송의 의미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이 되는데, 뭐, 우리 뭐 전체 말고, 네. 약간 뭐 소수라도 그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가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기 우리 비타민 D님 모시고, 인플루언서, 그 퇴사에 유리한가? 요런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토크하는 게 재밌네요. 잘하시는데요? 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잠깐만 시간이 많이 갔나? 좀 갔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도 오늘 그 말씀 나누면서 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직접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막 우리가 막 해결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게 불안은 덜 하지 않아요? 제일 음. 불안한 거는 할까 말까? 근데 정체되어 있는 네, 거.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더 사실 맞아요.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든 그냥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깨버리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또 투자가 들어가면 음. 하려고 해요. 음.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이런 또 도전 정신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기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또 게스트분들과 또 현장의 또 치열한 얘기를 리얼리티하게 좀 담을 수 있는 다음 방송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